자연스럽게 주방으로 출입하는 특이한 경험을 주는 구조입니다. 약간 모텔이나 저가형 호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게 파우더장입니다. 파우더장의 배치도 정말 특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게 휴지거리 위치를 보시면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모두 선택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검단의 제1풍경채 4차에 대한 옵션 분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대형 평수의 구조가 정말 특이합니다. 이 아파트의 단지 설계에서 아쉬운 점은 T자형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 110A 타입에서 84A 타입의 거실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공간의 구조와 인테리어를 살펴본 뒤에 옵션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특이합니다. 신발장이 어두운 색상의 페트지로 마감되어 있고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아파트는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입니다. 이쪽 문을 통하면 주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이쪽 문을 통하면 일반적인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구가 두 개이다 보니까 중문 옵션도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이 들어가 있는데 제1풍경채는 현관 타일을 폴리싱 타일을 쓰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주방 쪽으로 들어갈 때는 디귿자형 주방의 뒷면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뒤쪽에도 작은 수납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현관에서 거울처럼 보여서 굉장히 특이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관에서 들어오면 주방 출입구가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곳이 메인 입구처럼 느껴지고 원래의 출입구가 보조 출입구로 느껴진다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출입하는 특이한 경험을 주는 구조입니다. 입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장점이라면 다용도실 공간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버릴 때 아주 신속하게 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모델하우스가 건립되지 않은 110B 타입도 출입구가 두 개 나와 있지만 이 타입은 현관을 들어서서 어디로 출입할지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침실 쪽 출입구를 주로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안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공간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인데요. 안방에서 드레스룸으로 연결되는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중문 옵션을 통해서 공간을 분리해주고 있습니다. 안방 공간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건 안방 옆쪽에도 창문이 나와 있고 발코니 창도 안쪽으로 한 번 더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의 활용성이 애매하다 보니까 모델하우스에서는 여기에 바 테이블을 배치한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안마의자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위치에 안마의자를 배치할 것을 예상해서 그런지 여기에 콘센트도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아파트 인테리어가 아니라 약간 모텔이나 저가형 호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상을 포인트로 사용했는데 느낌이 너무 별로입니다. 구조 자체가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될 수 있도록 밝은 느낌으로 꾸몄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과 공간 분리를 위한 중문은 슬라이딩 도어 4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를 열고 닫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서 중문을 자주 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에도 창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공간의 환기는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처음에 드레스룸 공간을 보고 파우더장이 어디 갔나 했는데 이 가운데 보이는 게 파우더장입니다. 파우더장의 배치도 정말 특이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또 욕실을 들어가는 입구인데 욕실 입구 바로 옆쪽에 옷을 걸어두라고 벽선반을 짰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외투가 걸려있는데 여기다가 누가 이런 옷을 걸어둘까요? 여기는 호텔처럼 샤워 가운을 걸어두거나 수건 같은 용품을 비치해둘 수 있는 공간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살펴보니까 정말 모텔 같은 느낌이 물씬 듭니다. 사실 특이한 구조의 정점은 욕실에서 찍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도 욕실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욕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변기가 나오고 이 변기의 뒤쪽으로 수납장이 위치해 있으며 옆쪽으로 수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게 휴지거리 위치를 보시면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누구 아이디어로 욕실을 이렇게 구성했는지 궁금해집니다. 호텔 같은 욕실의 느낌을 살리려고 세면대까지는 이렇게 만들어둔 거 이해하는데 이렇게 만들 거였으면 변기의 위치도 고려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너무 좁은데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모델하우스가 110A 타입만 나와 있는데 110B 타입도 욕실 한 개의 레이아웃은 여기랑 똑같습니다. 욕실 1은 일반적인 아파트 욕실의 레이아웃이랑 동일한데 이런 레이아웃이 오히려 일반적이고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 자체는 괜찮은 편인데
때문에 제1풍경체의 문제인데 항상 욕실의 조명을 부족하게 설계합니다. 보통은 욕조 위쪽으로 조명을 배치하는데 이 아파트는 욕조 위쪽에 조명이 따로 없습니다. 욕실장 하부 조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욕실의 조명이 다소 어두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실의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거실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이쪽 공간에 위치한 알파룸을 지금처럼 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터버리니까 샤시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철제 난간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알파룸을 굳이 거실과 오픈해서 이렇게 오픈 타입으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여기가 가변형 벽체로 마감되면서 오픈형으로 사용하지 않고 알파룸을 쓰더라도 방음 성능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공간 구성을 봤을 때 샤시나 시스템 에어컨, 조명이 모두 분리된 공간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곳은 당연히 그냥 방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텐데 굳이 가변형 옵션을 뒀어야 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주방의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제1풍경체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주방의 상부장인데 항상 상부장을 이렇게 유리 타입을 사용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벌써부터 지문들이 묻어 있는데 굉장히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유리 타입을 사용하면서 주방의 후드도 굉장히 애매하게 마감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퀘어 후드 옵션을 꼭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퀘어 후드까지 설치를 해야만 레이아웃 자체를 깔끔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방에는 창을 그렇게 많이 내놓고서 주방의 창은 또 작은 창을 내놨습니다. 재개발 아파트도 아닌데 이렇게 작은 창을 내놨다는 건 아쉬운 모습입니다. 주방의 구조에서 가장 특이한 건 수전이 2개나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보조 수전이 없을 땐 잘 모르는데 한번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리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형 평형의 수전을 기본적으로 2개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아파트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앞발코니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다용도실 공간에 실외기실이 같이 위치해 있고 그만큼 다용도실이 좁아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워시타워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꽤 실용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평수에서는 하부장 옵션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공간의 구성이 좁다 보니까 이 자리는 굳이 하부장을 선택하지 않아도 분리수거 장들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봤으니까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필수 옵션부터 보겠습니다.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선택하고 넘어가실 텐데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으면 스탠드형 에어컨, 안방 1회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기준으로 냉매 배관이 설치됩니다. 그래도 이 아파트가 포베이 판상형인 만큼 가급적이면 모든 방을 선택하시고 에어컨을 선택하신 분들에 한해서 드레스룸 제습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드레스룸 제습기 옵션은 필수입니다. 드레스룸 공간과 욕실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옷을 쾌적하게 보관하려면 제습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정형 제습기는 물의 배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옵션은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방에서의 필수 옵션은 주방 상판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팝업 콘센트와 상부장 라인 조명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비싼 편이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인조대리석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기본적인 옵션이 꽤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수 옵션은 딱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옵션들입니다. 가전 옵션은 인덕션, 전기 오븐, 식기세척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인덕션과 전기 오븐이 같은 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기 공사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옵션을 선택하셔야 전기 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건 전기 오븐의 사양인데 두 모델 모두 에어프라이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구형 오븐입니다. 그래도 LG의 광파 오븐이 에어프라이어와 완전히 동일한 기능은 아니더라도 광파 방식으로 가열한다는 점에서 에어프라이어와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LG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반면 인덕션은 플렉스존 모델로 꽤 좋은 모델이 옵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인덕션에 포함된 하이라이트는 성능이 많이 아쉬운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민하지 말고 인덕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기세척기의 경우에는 LG 모델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설치되는 자리가 수전의 옆쪽에 위치해 있어서 입주 후에 설치하시면 더 좋은 사양의 식기세척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전에서 주방의 후드를 고민하실 텐데 디자인은 하츠의 제품이 더 뛰어나지만 성능은 의외로 파세코 제품이 미세하게 더 좋은 편입니다. 사실 성능으로만 비교해보자면
기본형 모델과 두 모델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순전히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적인 부가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은 광폭 강마루를 선택할 수 있고 소파 뒷벽의 아트월과 복도의 가구 알판 그리고 천장의 라인 조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는 소파 뒷벽 아트월과 라인 조명을 추천드립니다. 가구 알판의 경우에는 벽지보다는 고급 인테리어 소재가 맞지만 시트의 색상이 너무 어두워서 인테리어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 광폭 강마루는 조금 더 좋은 소재는 맞지만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입니다. 라인 조명의 경우에는 사면이 깔끔하게 나와 있어서 인테리어적인 느낌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좋은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84 타입의 경우에는 주방에는 라인 조명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부가 옵션들에는 고급 장식장과 팬트리 유리도어 등이 있는데 이 옵션들은 모두 선택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데다가 기능적으로 특별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 색상이 모두 어둡게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적인 느낌도 아쉬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택한 옵션을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아파트는 입지가 떨어지는 만큼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왔고 필수 옵션을 선택했을 때의 가격도 나름 합리적인 편입니다. 오늘은 구조적인 부분을 대형 평형 위주로 리뷰했고 특이한 구조를 다소 비판했지만 사실 84 타입은 크게 모난 곳이 없는 인테리어와 평면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지에 맞는 가격을 설정하고 괜찮은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실거주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